네, 시장의 흐름들, 메가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입니다. 유신익 KB증권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취임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저서에도 쓰신 것처럼 트럼프 패닉이 일단은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죠? 기대감보다는 우려와 패닉이 클 걸로 얘기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출간한 내용은 사실은 트럼프 패닉, 제목은 패닉인데 패닉처럼 느끼고 다가오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지금 이거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4년의 기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언급들을 하지만 이것이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뭐 3년, 4년 동안 계속 이런 정책들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근거에 사실은 정책이 뒤바뀌지 않을 거라는 근거는 일기 때를 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AI라든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규제, 탈규제가 어디까지 되어서 성장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희망과 어떤 우리의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입니다. 뭐 트럼프 패닉, 트럼프 우려, 트럼프 긴장감인데 오히려 상당히 큰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하나씩 또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걱정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좀 이야기의 논말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를 매겨서 노동자가 부족해지거나 상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미국 내수에서의 물가를 부추기는 거는 사실 2년, 3년 동안의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당장을 놓고 보시면요. 지금 미국 CPI가 2.7, 2.8%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주택 렌트비도 이제는 횡보 혹은 안정화 추세에 있지만 여기에 화석연료라든지 아니면 석탄가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사실 우리 아시겠지만 그 세제 있잖아요. 세제도 사실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이라서 쓰지 못하는 게 바이든의 정책이었는데 이런 거를 모두 다 철폐를 해주게 되면 사실상 많은 에너지 가격의 다운그레이드와 함께 오히려 미국은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우려는 좀 과한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에서 갖다가 그것을 시나리오로, 기본 시나리오로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큰데요. 그에 따른 이제 또 따져볼 게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향방인데 지금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꽤 둔화시켰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물가나 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를 좀 견제하는 것도 있는데 트럼프 자체는 사실 이전에도 보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과 트럼프의 어떤 충돌 이런 거 우려가 있는데 어느 정도 디베이트는 있을 수 있겠죠. 한쪽은 서서히 내릴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페드의 입장이라면 연간 한 3회 정도 서서히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부는 당연히 빨리 내려라. 트럼프는 인하를 압박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논리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 사실 미국이 지금 명목 GDP가 25~6조 달러를 이렇게 육박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아직도 3%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안정적인 물가의 수준이 아직도 2%일까요? 네. 트럼프는 그게 아니다. 그 법칙은 옛날 거다. 그 맞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은행에서 1980년도에 세팅된 인플레이션 목표제거든요. 2%라는 게. 그러면은 미국이 안정적일 수 있는 물가의 범위는 이미 3% 이상일 것이다 라고 일기 때 주장을 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무방하다.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남아있는 거지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때문에 그 빠르게 내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즉 지금 금리는 인플레의 상징적인 금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물가나 혹은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들은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지금 얘기가
좀 과하다, 그죠? 네. 그런 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우호적으로 보이는 것은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지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네.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일기 때 19년도에 사실 지금 AI 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 국가 표준 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면요. AI에 관련되는 정책,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데이터 리소스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이 AI 의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디에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필드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러한 AI가 국민적인 미국인의 부를 갖다가 그리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편과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자금 조달 방안, 이런 걸 모두 다 망라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범용적으로는 세제 인하를 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사실 AI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미 일기 때 선정을 해놨었고 이번 2기 때는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AI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실현 가능성, 실제 이익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잣대는 기존의 전통적인 뭐 이익이라든지 매출 그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 기법과 다르게 새로운 기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성장과 함께 금융 투자 시장에서도 이 기업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실물 부분의 성장과 함께 투자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 상승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런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전통주보다는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하면 기술주 쪽으로 수혜가 더 클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기술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동안의 AI 국가 표준 기술에 대해서 사실 일기 때 선정을 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찌 보면 하드웨어 쪽이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을 갖다가 실생활에 접목을 하고 특히나 AI를 써서 인간 불가 영역이나 대체 영역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분야들 AI 의료가 바로 그 당시 보고서의 키워드의 핵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의료는 사실상 굉장히 코스트도 많이 들지만 정확도도 중요하고 국민의 삶과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기법과 논리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 현상들 네. 그리고 시장이 환호하는 현상들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요. 뭐 미국 이외 국가 우리를 포함해서는 어쨌든 간에 부담으로 여겨지는 게 많은데 그걸 이제 유신익 박사님은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2라운드 돌입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이제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미중 무역 전쟁의 뭐 행보나 혹은 영향은 어떨 걸로 보세요? 핵심은요. 지금 그 일기 때랑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미국이 중국하고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관세율은 높이는 대로 그냥 다 높아집니다. 네. 100%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무역법,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일기 때는 어려운 법들이 있었잖아요. 관세법, 무역법이 있었고 그다음 비상경제권한법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이 상호무역법, 트럼프의 상호무역법 하나면은 관세 매길 근거가 다 됩니다. 그래서 관세는 되게 세게 매길 텐데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재밌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제조업을 키우려고 해요. 중국은 금융을 갖다가 확장하려고 그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지만 상대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뺏고 싶지만 사실 상대가 어느 정도 좀 내어주는 양보를 하는 부분이 생기면 예상외로 합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은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세게 나타날 거지만 오히려 후기로 갈수록 트럼프 후기로 갈수록 이 양자 즉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합은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간밤에도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뭐 밈 하나 했는데 폭등하고 나머지는 뭐 급락하고 뭐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네. 가상화폐 쪽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어제 기준으로 보면 4조였던 게 이제 어제 새벽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0조까지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변동도 있고 이제 트럼프 코인, 트럼프의 비트코인, 사실 트럼프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 현물 ETF를 승인해주거나 이걸 확장할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 신산업과 금융적인 신체계에 대해서 계속 접목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5조라는 돈들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트럼프가 리딩하는 산업에 대한 갈망들과 열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반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의 AI 산업 시대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근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워낙 뭐 트럼프에 강하게 베팅을 해서 성공을 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사실은 뭐 우주선 하나가 이제 보낸 게 폭발해갖고 노이즈도 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나 혹은 테슬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들은요? 사실 이제 변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일기 때 미처 트럼프가 칭찬은 했고 사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처음엔 싫어했었어요. 네. 근데 후기로 가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후기로 가면서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환점이 뭐였냐면 우주항공 산업이었습니다. 이 우주항공 산업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핸드폰에 그 연결되는 연결망들, 고리들 이게 사실은 그 도시는 괜찮지만 농촌 지역으로 가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네. 인공위성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망들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게 우주로까지 확장이 되면 결국엔 뭐냐면 정보 싸움. 특히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에 잠깐 이제 백악관에서 나와 있던 기간 동안에 중국과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교합이 되게 강화되면서 남중국해에서 그다음에 전투함에서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디텍팅과 이로 인한 정보 감시 그리고 그들이 우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영역의 확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돼서 우주산업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탈규제를 더 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 머스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뭐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 쪽을 얘기를 하셨고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지에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들 긴장하고 뭐 얼로 튈지 모르고 관세 매기고 뭐 노동자들 쫓아내고 그럴 것 같은데 유신익 박사님은 그건 팩트이지만 그 안에 상당한 또 기회가 있다는 게 오늘 논지였는데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트럼프는 최근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땅을 편입하려고 하고 새로운 어떤 제국주의적 과거의 네.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이 산업에서 도움이 되는 국가한테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잠시 인용하면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핵심 산업들, 미국이 키우는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그러면 일단, 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바이오 산업은 인프라 구축 때문에 보조금 지급의 가능성까지 네.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AI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특히 의료적으로 충분히 쓰여지고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빅파마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큰 어떤 이제 인센티브나 찬스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돼서 인공위성이나 우주 산업에 우리가 납품을 하거나 인공위성 관련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이제 큰 그림의 흐름들을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디테일한 얘기들은 또 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KB증권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또 이후 상황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십시오. 터닝포인트 마치겠습니다.